자, 5월 2일 주간 야구랑 K리그, J리그 있죠? 까지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는 경기 이제 분석하면서 그 경기 분석 차례에 이 경기가 가장 좋다고 말을 할 거예요. 끝나고 들어와가지고 1픽 뭔가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좀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일단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최근 주간 분위기 참 좋죠? 보시면 밑에 보시면 요거 목요일날 3.1배 4.2배 올킬 했었고, 어제 금액 2배로 올려서 8.0배, 주력으로 8.0배 주는 데 없어요. 확신이 오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2.5배 2.6배 가는 게 아니라 확신이 올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고, 오늘은 주간 평균 3.9배 두 조합 금액 2배로 올리시면 됩니다. 자, 해봅시다. 이제 이거 하면은 주간 3연승이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에는 제가 개인적인 시간 관계로 일본 야구는 분석을 안 합니다. 일본 야구는 주말에는 경기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본 야구는 분석을 따로 안 하고 국내 야구랑 K리그, J리그 위주로만 하게 되어 있어요. 일본 야구는 화요일, 월요일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SSG와 롯데 경기부터 봅시다. SSG는 베니지아노, 롯데는 나균환. 생각 외로 나균환이 엄청 잘 던지고 있다. 얘가 방어율이 어느새 2.28이에요. 한 번도 털린 적이 없어. 털릴 듯 하면서 위기 관리 능력도 너무 좋고 잘 안 털려요. 작년에도 그랬었고, 올 시즌은 완전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반대로 베니지아노 용병인데, 이거 작년까지 메이저리그에 있었던 투수예요, 마이애미에서. 근데 우리나라 야구에 전혀 적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이닝 수도 5이닝 넘게 던진 게 5번 중에 5이닝 2번, 5.1이닝 한 번에 3번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5이닝 이하. 실점도 꾸준하게 주고 있고, 갈수록 오히려 좀 더 못하는 그런 느낌마저 들고 있어요. 안타도 많이 맞고 포볼도 많이 주고 있고, 24이닝 동안 9포볼, 안타는 24이닝 동안 봅시다. 12, 21, 29, 34개입니다. 24이닝 동안 안타를 34개. 이거 피안타율이 너무 심각해. 휘비 1.79라면 아무리 빈약한 롯데 타선이지만 최근 롯데가 그래도 방망이 조금 살아나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공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나균환도 워낙 최근에 좋기 때문에 선발로 비교해보면 오히려 베니지아노보다는 나균환이 좀 더 나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외국인 투수들이 좀 그동안 못 던졌던 외국인 투수, 아시아 커트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애들이 살짝 반등이 오고 있어요. 윌켈 에르난데스도 그랬고, 그죠? 그리고 SK의 다케다도 그랬었고, 좀 못 던진 투수들이 이제 한국 무대에 적응을 해서 잘 던지는 타이밍이 오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나균환이 선발에서 앞선다고 보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기 저는 롯데가 좀 유리하다고 보고 있긴 한데, 배당 자체가 SSG의 극정배당이에요.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보는데, 이게 SSG가 정배당을 받을 가치가 있나 싶습니다. 메리트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SSG 승에. 배당 자체가 좀 이상해. 아마도 이 경기는 제 생각에 저는 이거 접전으로 갈 것 같아요. 1무 사이드 접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언더 오버는 오버 쪽 볼게요. 베니지아노도 한 5이닝 한 2실점 할 것 같고, 나균환도 5이닝 한 2실점 정도 할 것 같고, 불펜 사운드 될 것 같은데, 지금 SSG도 불펜 김민, 노경은 핵심 불펜이죠. 얘 2명 못 나오고, 롯데도 최준용이 지금 못 나와.
그렇다면 탁구장이기도 하고 여기는 오버 쪽으로 9.5 기준점이 다소 높긴 하지만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프렌의 9.5 오버 1무도 고배당으로 가기엔 좀 괜찮지 않나 싶고, 만약에 승패를 간다면 옆에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죠? 제가 롯데 방망이가 살아났다면 롯데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황킬러님 보냈습니다. 두 번째 LG와 NC. 자, LG는 송승기 나오고 NC는 버하겐 나옵니다. 양투수 뭐 잘하고 있습니다. 송승기는 특히 올 시즌에 2년차인데 너무 좋아.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다. 지금 방어율 1.42 나올 때마다 뭐 한 5이닝씩은 던져주고 있고 실점률이 크게 없고, NC의 버하겐도 원래 SK랑 계약을 했다가 메디컬 테스트에서 탈락해가지고 NC랑 대체용병으로 계약을 했는데 오히려 베니지아노보다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요런 턴으로 돌다 보면 오늘 베니지아노랑 버하겐이랑 만날 가능성이 있겠죠. 타이밍 아다리 맞으면 같은 턴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경기 정말 재밌을 겁니다. 지금 버하겐이 뭐 SSG에 소송을 걸어놨다고 하던데 재밌을 것 같아요. SSG는 만약에 베니지아노 말고 버하겐이랑 계약했으면 오히려 성적이 더 좋았을 거예요. 각설하고, 자, 버하겐은 잘 던지다가 직전 경기에 하나 상대로 홈런 2방, 홈런은 한 방도 없었는데 직전 경기에 처음으로 홈런을 맞았습니다. 오늘 상대는 LG. 버하겐도 원래라면은 예전에 SSG의 그 앤더슨처럼 강속구 투수였는데 나이가 많아요. 얘가 35인가 그래요. 그래서 구속이 많이 줄어져 들어있는 상태고, 직구 구위보다는 제대로 들어간 건 별로 없습니다. 다 휘어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구속은 150이 살짝 안 되는 것 같고, 공이 휘어서 들어가서 공략하기는 그렇게 쉬워 보이는 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공략 못할 수준도 아니다. 특히 LG 타선은 아마도 NC 버하겐이 올 시즌에 만났던 타선 중에 가장 강한 타선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LG 상대로 한번 던진 적이 있습니다. 5이닝 동안 4안타 무실점. 거의 뭐 두 번째 경기였죠. 원래 투수랑 타자가 만나면 첫 번째 타임에는 투수가 유리하잖아. 그죠? 이제 두 번째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번 경기도 버하겐이 직전 경기와 비슷하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경기도 뭐 버하겐은 실점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송승기 또한 얘도 제가 봤을 때 지금 1.42라는 방어율은 좀 말이 되지 않지 않나요? 싶어. 그래서 NC에 그래도 뭐 그 박건우랑 그 또 용병이 있잖아요. 우타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걔랑 있기 때문에 한 방울 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송승기도 이번 경기는 실점률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준점 8.5라면 이 경기는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 승패는 LG가 다시 흐름 탔죠. KT한테 루징하고 난 뒤에 다시 2연승 중이에요. 이번에 또 이겨서 3연승 문화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LG 승에 8.5 오버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삼성과 한화. 삼성은 장찬희, 하나는 문동주. 뭐 선발 네임밸류로 뭐 비교해보면 확실히 문동주가 앞서는 느낌이죠. 확실히 문동주가 앞서는데, 더군다나 문동주는 항상 못 던지다가도 삼성만 만나면 살아나요. 희한해요 얘는. 작년에도 24이닝 동안 1.88 5번 나와가지고 4승 무패였습니다. 그리고 재작년까지 포함하면 52.1이닝 동안 방어율 1.21 10번 나와서 7승 무패. 엄청나죠? 그러니까 하나에서 삼성 상대로 문동주가 강한 거 아니까 삼성 턴 되면, 얘 어차피 턴을 막 5일 단위 6일 단위 정확하게 나온 투수가 아니에요. 얘 10일에도 한 번씩 나오고 막 그렇기 때문에 삼성 만날 때쯤 되면 나와가지고 던지는 케이스가 좀 많아. 이번에도 그런 케이스는 같고, 그래서 삼성 킬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뭐 킬러긴 한데 지금 하나팀 사정이
거의 프로팀이 아니잖아. 최근에 야구하는 거 보면. 문동주도 뭐 반대로 생각해보면 뭐 최근에 삼성 상대도 너무 좋았지만 한번 털릴 때도 된 거잖아.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죠? 올 시즌에도 벌써 삼성 상대로 5이닝 동안 안타 안 맞고 무자책점으로 잘 던졌어요. 한번 털릴 타이밍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선발로 비교해보면 장찬이 신인이죠. 얘도 하나 상대로 잘 던진 기억이 있습니다. 올 시즌에 3.1이닝 동안 1안타 무실점. 근데 길게 던져본 적은 없고 3.1이닝 중에 가장 길게 던진 거예요. 직전 경기 3이닝 던졌었고 키움 상대로. 그래서 요 경기는 저는 장찬이도 뭐 한 4, 5이닝 던질 것 같습니다. 조금 맞아도 좀 길게 끌고 가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 아마 장찬이 4이닝 이상 던질 것 같아요. 한 3실점 하면서. 문동주가 어떻게 던질지는 뭐 잘 던질 가능성이 높겠지만 전 이번 타이밍 어쩌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 결국 불펜 대결 가면 얘들 어차피 문동주도 5이닝 정도밖에 못 던진다고 봐요. 가면 오늘 삼성의 이승현, 이승민, 김재윤이 연투에 걸렸으면 못 나와. 원래라도 뭐 불펜이 안 좋은 팀인데 쟤들까지 못 나오면 더 흔들릴 거고, 하나도 지금 불펜이 문제가 많죠. 연투 걸린 애는 없는데 누가 나오든 두드려 맞고 있기 때문에 요 경기는 10.5 오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푸근하게 10.5 오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9회 말 공격도 삼성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가 문동주가 잘 던져준다면. 그렇다면 오버 쪽으로 보기 가장 좋아 보이고, 저는 이 경기는 하나가 좀 앞서가다가 이제 후반부에 삼성이 좀 따라잡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기는 프렌 쪽으로 보고 10.5 오버 볼게요. 다음 기아와 KT. 제가 사랑하는 KT입니다. 저 올 시즌에 KT 경기 다 맞추고 있는 것 같아. 어제도 그 이강철 감독이 그 김민수를 8회에 내가지고 말로까지 만들어주고 안 바꾸더라고. 속으로는 좀 욕했어.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눈 한번 안 깜빡이고 그냥 끝까지 밀고 가더라고요. 결국은 병살 만들어가지고 동점 1점만 주고 이겨내더라고. 그래서 이강철 감독 진짜 투수 운용 잘하는구나. 원칙도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절대로 그 중간에 바꾸지 않아요. 주자 쌓여있는 상태로 본 팀 같은 투수를 올리지 않아. 편안한 상태로 마운드에 오를 수 있게 웬만하면은 딱 7회 끝나고 올리고 8회 끝나고 올리고 그런 식입니다.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투수 운용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이강철은. 그래서 뭐 오늘 뭐 선발 비교해보면 황동아보다는 오원석이지. 그죠? 황동아도 작년에도 선발 로테이션 돈 경험이 있긴 한데 올 시즌은 좀 뒤늦게 또 합류했죠. 직전 경기 롯데 상대로 4이닝 동안 5안타 2자책. 근데 뭐 직전 경기에 롯데는 거의 고등학교 그 축구팀 수준의 득점력을 하고 있던, 한 경기당 2점을 잘 못 내던 롯데였기 때문에 이번에 만나는 KT는 롯데랑은 차이 좀 달라요. 그래서 황동아가 볼산비도 1대1이고 KT전에 좀 호전할 가능성이 좀 높다 라고 보입니다. 오원석이야 뭐 한 5, 6이닝 던져주겠죠. 올 시즌도 뭐 기아 상대로 5.1이닝 동안 5안타 2실점 했으니까 잘 막았잖아. 아마도 뭐 웬만큼 잘 막을 것 같습니다. 퀄리티 스타트까지는 안 돼도 6이닝 못 던져도 한 5이닝 이상 던지지 않을까. 5이닝 이상에 한 2실점 많이 주면 3실점일 것 같고, KT가 충분히 뭐 황동아 상대로는 어느 정도 한 3점 정도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는 9.5 오버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한재승, 최지민 못 나오고 김민수, 손동현 못 나오고, 그죠? 그리고 기아에는 또 방망이 괜찮잖아요. 김도영이도 있고. 그래서 이 경기는 KT가 뭐 방망이, 투수 다 좋아요. 더군다나 어제 박영현 공 던지는 거 봤는데 구속이 많이 올라왔더라고. 8회까지만 이기고 있으면 아마도 뭐 9회는 푸근하게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KT 승. 오늘도 1픽은 KT입니다. 승도 괜찮고 마헨도 괜찮고 전반도 괜찮아 보이고 배당 좋은 걸로 알아서 골라가십시오. 그죠?
KT와 관련된 승은 다 좋아 보여요. 2.5 마엔,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2.5 마엔 아니면 전반 마엔 한번 도전해보세요. 저는 뭐 가는지 말 안 해줄 거예요. 자, 키움과 두산입니다. 키움은 안우진, 두산은 벤자민. 안우진 이제 1이닝 던지고 2이닝 던지고 3이닝 던지고 이제 4이닝 이상 던지겠죠. 아마도 오늘은 뭐 잘 던지게 된다면 5이닝까지 딱 던지고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고, 구속이면 160km 찍힙니다. 쉽지 않아요, 공략하기. 그리고 두산 상대로 10경기 동안 49.1인 동안 방어 1.8이 압도적이었죠. 잘 던졌다. 근데 벤자민도 2024년까지, 얘가 2022년부터 24년까지 뛰었을 거예요. 2024년까지 키움 상대로 60인 동안 2.85 좋았어요. 둘 다 좋았다. 더군다나 키움 다 좌타자인데 벤자민 또 좌투수라서 강점이 있고, 뭐 정이 별로 필요 없어. 한국에서 워낙 오래 뛰었기 때문에. 롯데전 뭐 데뷔전에서 다시 복귀전에서 4.2이닝 동안 무실점. 직전 경기 LG 상대로 좀 고전했어요. 7이닝 근데 던져줬어. 7이닝 동안 3발 10안타 3실점밖에 안 했어. 잘 던져줬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키움 상대로 그렇게 뭐 못 던질 것 같진 않다. 제 생각에 한 6이닝 정도 던져줄 것 같고, 6이닝 한 3실점 안쪽 될 것 같습니다. 안우진도 두산 타선이 지금 완전히 불타오르고 있긴 한데, 안우진 공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아마 5이닝 동안 한 2실점 정도?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전반으로 접근하기 좀 애매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안우진 내려가서겠지. 안우진 아마 5이닝 이상 안 던질 거야. 6회부터는 아마도 불펜 나올 건데, 불펜 봤죠 어제? 지금 키움 불펜이 두산을 막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두산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7.5 기준점인데 좀 낮지 않나? 불펜 나오면은 6, 7, 8, 9에 점수 좀 많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두산도 타무라 연투 걸려있고, 김태견 지금 2주인가 3주 동안 아웃이잖아. 걔 못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7.5는 좀 안우진 때문에 7.5 잡힌 것 같은데 좀 너무 낮아 보인다. 오버 쪽 보고 승패는 두산 볼게요. 두산 이 경기는. 아시겠죠? 자, 질문 있으신가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제 축구 남았죠? 버튼 한 명밖에 안 된다. 한 명밖에. 이 사람들아. 아, 참. 나다 싶으면 좀 한 번씩 눌러봐요. 2명밖에 안 되나, 2명. 자, 5명 가보세요. 5명 되면 내가 축구 이제 공개할게요. 축구에 내가 고배당 공개할까? 축구? 고배당 내가 8.8배짜리 지금 보고 있는 거였는데 그거 보여줄까? 한 명만. 한 명만 좀 더 눌러봐요. 그래, 닫으면 됐네. 그래. 자, 축구 봅시다. 오늘 일본 2부 리그 다 들고 왔어요. 경기가 너무 많아서 대다. 계산하려면 이제 눈도 안 보이고 너무 대다 했지. 자, 보세요. 도쿄 가와사키, 요코하마 미토, 퍼플상가 시미즈, 그리고 서울 김천, 울산 포항, 간바 빗셀 고베, 우라와 제프 유나이티드, 인천 강원, 제주 전북, 안양 부천, 광주 대전. 쏠리는 경기가 좀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축구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는 저는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 불러주면은 너무 표시가 나서 역배 한번 노려볼 만한 경기는 프렌 쪽으로 접근했거든. 저는 김천 있죠. 상주 상무, 김천 상무. 저거 비빌 것 같아. 김천이 원래 김천이 이쯤 되면은 항상 치고 올라와요. 매년 그랬어. 얘들 날 좀 따뜻해지고 이제 손발이 맞아가는 시기란 말이야. 이제 얘들 두배 산콜에 갇혀가지고 맨날 공 차면서 이제 손발이 맞아가. 이쯤 되면은
운동할 밖에 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경기력이 올라온단 말이야. 김천 얘들이 항상 그래. 직전 경기 이겼죠. 요 경기 어쩌면 김천이 사고 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김천 전반 승도 배당이 엄청 좋고 김천 역배도 4점 몇 배인가 그래. 김천 전반 승 엄청나던데 8배였나? 몇 배였지? 김천 전반승이 좋아요. 전반승은 좀 빡세긴 하겠지만 어쨌든 전반승도 뭐 가능하지. 왜 가능 안 할 건 뭐가 있어. 안 그래요? 이거 서울 지금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서울은 가는 거 아닙니다. 이번 타이밍에 근천이 원래 항상 3, 4월달 2, 3, 4 헤매다가 날 좀 다시 때쯤 되면은 애들끼리 이제 손발이 맞아가지고 잘해. 항상 그랬어. 옛날에 그 관물 떼올라 있을 때부터 잘했어요. 김천상. 그리고 지금 서울이 너무 압도적으로 1등이란 말이야. 거기다가 서울은 지금 승점 이득을 플러스 7 받고 있습니다. 김천은 마이너스 5고 그죠? 이 말은 서울도 한번 손해를 볼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저는 김천이 역배 터트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고액으로 가지 말고 고액으로 서울 갈 생각 하신 분들은 좀 참고 소액으로 김천 역배 쪽 한번 태워 보십시오. 김천 역배에 저는 김천 역배 그 롯데 역배 같습니다. 8.8배인가 나올 거예요. 소액으로 그냥 가보세요. 서울 정배는 가지마. 아시겠죠? 제 느낌상 경험상 김천은 상주 상무 시절부터 해가지고 이쯤 되면은 잘했어. 치고 올라와. 한 4연승씩 하고 막 다 두드렸습니다. 전북도 잡고 막 그래요. 쟤들 1등 팀 잡고 막 그럽니다.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배당 보면 아시겠지만 뭐 뻔한 거 말해주는 것보다 요런 팁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그죠? 자, 질문 있으신가요?